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의 혈액검사 항목에서 혈색소와 공복혈당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빈혈등의 질환과 관련이 있는 혈색소 검사입니다. 혈색소는 적혈구의 주요 성분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혈중 혈색소의 양을 측정하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혈색소 수치가 낮다는 것은 적혈구 생산 감소, 파괴 증가 또는 출혈 등으로 인해 조직의 산소 운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색소 수치가 높다는 것은 너무 많은 철분이 몸에 흡수되어 배출이 다 되지 않아 간, 골수, 피부, 췌장 등의 철분이 침착될 수 있고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30대 초부터 지금까지 혈색소 검사의 결과가 12.5에서 13.2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진료를 받을 때 수치가 낮다는 것을 지적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건강검진에서는 13.0이 나와서 정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순환기내과 교수님께서 예전부터 혈색소 수치가 낮았으므로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혈액종양내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때 병원에서의 혈색소 수치는 12.8이었습니다. 생소한 이름의 혈액종양내과는 양성 혈액질환과 악성 혈액질환을 다루는 혈액학 분야와 각종 고형암의 내과적 치료를 다루는 종양학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백혈병, 항암치료 등의 내과적 치료를 하는 진료과입니다. 3차 병원이어서 예약이 쉽지 않아 3개월 후에 혈액종양내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혈색소가 12.8로 낮으므로 빈혈인지 궁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몸에 문제가 있을까봐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혈액종양내과 교수님의 말씀은 의외의 답변이었습니다. 남자의 정상치 범위보다 낮게 나왔으나 이것은 병원마다 혈액검사의 결과를 내는 기기, 시약, 방법론에 따라 값이 다르고 우리 병원의 경우에는 약간 낮게 나오므로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진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3차 병원 진료는 시간이 너무 짧아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를 빨리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50대 중반이고 병원 직원이라 병원 생활이 익숙한 저도 헤매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물어볼 질문들을 적어서 가지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가끔은 물어볼 내용을 적어 놓았다가 진료 시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빈혈과 관련하여 특별한 증상이 없고 이번 진료에서 괜찮다고 하니 일단은 혈색소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어떤 증상이 생기거나 혈색소 수치의 변동이 심하면 일단 동네 병원의 진료를 보고 혈액종양내과 진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당뇨병의 진단을 위한 공복혈당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위해서는 8시간 금식이 필요합니다. 공복혈당이 126 이상으로 나오면 당뇨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당뇨병이란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은 상태를 말하며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되어야 하는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온다 하여 이름이 붙여진 병입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관에서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혈액 속에 들어간 포도당을 혈당이라고 하며 혈당은 세포로 이동되어 우리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혈당이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뇨병은 이러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가 되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세포로 들어가지 못한 포도당이 혈액 내로 계속 쌓이게 되면서 고혈당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혈당 상태로 지내면 혈관벽이 손상되어 심근경색, 뇌졸중, 망막증, 신부전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은 공복혈당이 70에서 100 사이이고 식후 혈당이 140 이하 범위에서 혈당이 조절됩니다. 즉, 당뇨병이 없는 사람은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낮추고 혈당이 내려가면 인슐린 분비가 억제되어 저혈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과 당뇨병의 중간인 100에서 125 사이가 나오면 공복 혈당 장애라고 부르며 당뇨병 전 단계 또는 전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공복 혈당 장애는 향후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당뇨병으로 진단되지는 않았지만 공복 혈당 장애에 해당되면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공복 혈당 장애이면 당뇨병의 미세혈관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신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115가 나왔고 평상시에는 100에서 110 정도로 공복혈당 장애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는 당뇨병이 아니므로 조금은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대본을 정리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안이하게 생각하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식사 조절, 운동 및 체중 조절 등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당뇨병이 생길 위험성을 6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통풍 수치의 확인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쯤에 순환기내과 교수님이 공복혈당치가 꾸준히 높은 편이니 당뇨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보통은 8시간 금식 후에 체열하는 공복혈당 검사만 했었습니다. 여기에 당화혈색소 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공복혈당은 검사 전에 하루, 이틀만 관리하면 수치가 정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지나간 2에서 3개월 동안의 혈당의 평균치를 평가하므로 일정 기간 동안 혈당이 얼마나 잘 조절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한 저의 결과는 공복혈당이 110, 당화혈색소 6.0이었습니다. 순환기내과 교수님은 다행히 당뇨병은 아니라고 하시고 진료가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교수님도 별 말씀 안 하시니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뇨에 관해 공부해보니 당화혈색소 6.0은 높은 수치이므로 당뇨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의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평상시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큰 병을 멀리합니다. 동네 병원을 이용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